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자아 이미지가 어떤 모습인가요? 겁이 많고 불안하며 자신감이 다소 없다. 또는 부끄러움이 많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무섭고 결정이 어렵다. 또는 마음먹은 대로 실행을 잘할 수 있으며 실패에 크게 개의치 않고 내가 그리는 나의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 도전한다. 요즘은 성형수술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자신의 얼굴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치 않는 성격이나 정신세계도 외적인 것처럼 마음먹은 대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원하는 삶을 더욱 매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성형수술을 한 환자들이 외모가 바뀌면서 극적으로 성격까지 바꿔 달라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수술을 받더라도 바뀌지 않는 열등감으로 자신의 진짜 매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고 싶어 노력을 하고 많은 부자들의 행동을 따라하여 우여곡절 끝에 돈을 벌었더라도 결국 부자가 되기 힘든 것은 자신이 스스로 그리고 있는 자아 이미지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있어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사이코 사이버네틱스의 개념을 창안한 외과의사 맥스웰 몰츠 박사의 성공의 법칙입니다. 배의 키잡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사이버네틱스는 스스로 목표물을 추적하는 어뢰나 미사일에 들어간 목표물을 향해 방향을 잡아주는 유도 시스템이라고 말하는데요. 저자는 두뇌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경체계가 마치 스스로 목표물을 추적하는 자동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마시려고 물컵을 잡기 위해 손가락을 구부려 잡는 행동은 의지라기보다는 거의 본능적으로 새겨진 메커니즘에 따라 행동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컵을 잡을 때 얼마나 힘을 주고 얼마의 각도로 잡아야 컵을 놓치지 않는지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스스로를 자동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통해 살펴보실까요? 마음에 관한 새로운 과학, 사이버네틱스. 정신의 자동 유도 시스템. 자아 이미지는 인간의 성격과 행동의 열쇠이다. 그러므로 자아 이미지를 바꾸면 성격과 행동이 바뀐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다. 자아 이미지는 개인적 성취의 한계를 그어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규정한다. 즉, 자아 이미지를 확장하면 가능성의 영역을 확장하는 셈이다. 적절하고 현실적인 자아 이미지는 새로운 능력과 재능을 불어넣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다. 자아 이미지 심리학을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목표 성취에 적용되는 메커니즘에 관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뇌와 신경체계는 각 개인의 목표 성취를 위해 사이버네틱스의 원칙에 따라 의미 있게 작용한다. 즉, 기능적 측면에서 뇌와 신경체계는 복잡하고 경이로운 목표 추구 메커니즘을 형성하는데, 이는 메커니즘 작동 주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 성공의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실패의 구조가 될 수도 있는 일종의 내재적인 자동 유도 시스템이다. 성공이 성공을 부른다는 말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회자된 말이다. 우리는 성공을 경험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법을 배운다. 과거에 경험했던 성공의 기억은 각자의 저장된 정보가 되어 현재의 과업에 자신감을 갖도록 해준다. 하지만 여태껏 실패만 경험했다면 성공했던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기억해낼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마치 경험이 없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 경험을 할 수 없는 젊은이들의 처지와 비슷하다. 인간은 본래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 없다. 원래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행복은 한데에 어우러져 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작용해서 더 큰 성공과 행복을 낳는다. 자아 이미지부터 바꿔라. 자아 이미지는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대부분 과거의 경험, 성공 또는 실패, 모욕감, 승리감, 자신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형성된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아가 만들어진다. 자아 이미지는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하기 어려운 것과 쉬운 것,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반응하는 방식까지도 마치 집안의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 온도 조절기처럼 분명하고 과학적으로 컨트롤한다. 뚱뚱한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단 것을 좋아하고 정크푸드를 끊지 못하며 항상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댄다. 아무리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체중을 감량하거나 조절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뛰어넘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거나 그것으로부터 탈피할 수도 없다. 혹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두 손가락 사이에 감겨 있다가 슬며시 풀려버리는 고무밴드처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즉, 자신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맞춰서 행동하게 된다. 아무리 의식적으로 노력하거나 의지를 불태우더라도 자아 이미지에 반하는 행동은 사실상 할 수가 없다. 자아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다음과 같다. 진정으로 산다는 것. 다시 말해 합리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진실의 바탕을 둔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적합한 자아를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자존감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자아를 발견해야만 하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나 감추는 것이 없이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 모두를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들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 자신의 자아 이미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이런 자아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보존되면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이것이 위협받으면 걱정이 앞서고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자아 이미지가 적절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된다면 자신감을 느낄 것이다. 자아 이미지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람들은 그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자아 이미지를 창조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타인에 대해 적대적으로 변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도 힘들어진다. 성공을 현실화하는 상상력 훈련. 마음의 눈으로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를 꾸준히 그리면 그것에 이끌리게 된다. 저명한 진보주의 박사 해리 에머슨 포스틱 박사가 한 말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생생히 그리면 그 상상 자체가 승리할 수 없게 만든다. 스스로가 승리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면 그것 자체가 성공에 엄청나게 기여한다. 위대한 인생은 자신이 되고 싶고 하는 것을 그리는 상상 속 이미지에서 시작한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 이미지는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석하고 해석하고 평가한 자아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제 과거의 부적절한 이미지를 버리고 적절한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보자. 먼저 혼자 있거나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매일 30분 정도 정한다. 이 시간에는 가능한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다. 그런 다음 눈을 감고 상상력 훈련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 영화 스크린 앞에 앉아있는 자신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상상할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되도록 생생하고 자세하게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즉, 우리의 정신적 이미지를 가능한 한 실제 경험에 근접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부사항, 시각, 소리, 물체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부적인 묘사는 이런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실제 경험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상상이 생생하고 상세하다면 상상력 훈련은 우리의 신경 시스템에 실제 경험과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이 이 30분 동안 적절하고 성공적이며 이상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자신을 상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방법으로 행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할 필요도 없다. 훈련을 지속함에 따라 우리의 신경계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단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느끼고 존재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하지만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는 말하지 마라. 나는 내일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대신 이렇게 이야기하라. 나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 30분씩 행동하는 나를 상상하고 있는 거야. 이미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 후 그런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상상해보라. 만일 수줍음이 많고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라면 사람들 사이에서 편안하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만일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걱정을 느낀다면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면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그리고 그런 행동 때문에 개방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즐겨라. 이런 훈련은 우리의 중뇌와 중추신경계에 새로운 기억 또는 저장된 데이터를 심어준다. 또한 새로운 자아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한동안 이 같은 훈련을 한 뒤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이고 자동적으로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놀랄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제 우리는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하게 느끼는 모든 습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모든 부적절한 감정과 행동은 우리의 자동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실제적이고 이미지화된 기억 때문에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으로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또한 이런 훈련이 부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경험에도 자동적으로 적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1.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우리가 만들고 실험해가며 발전시키려는 정신적 영화에 대해 간략하게 윤곽을 잡고 묘사해보라. 그러고 난 후 정신의 영화관에 들어가 영화를 관람하라. 2. 조용하고 개인적인 장소를 찾아낸 다음 긴장을 풀고 눈을 감은 후 정신의 영화관으로 들어가 영화를 보면서 편집하거나 반복해서 관람하라.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루 30분씩 반복해서 보도록 하라. 3. 전차적으로 영화를 수정하라.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즉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실천하면서 원하는 경험과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라. 처음 10일 안에 3단계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라. 4. 남은 11일 동안에는 그 영화를 수정하지 말고 반복해서 시청하라.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중에는 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매일 30분씩 상상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문을 갖기도 한다. 또 목표를 명확히 시각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리고 정신적인 이미지를 그리는데 성공했더라도 금세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신을 보며 자책한다. 모든 일이 그렇듯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일도 기본적으로 연습이 필요하다. 올림픽 복싱 챔피언이자 코치인 댄 게이블은 맨 꼭대기에서 시작하면 구멍을 파는 것 외에는 갈 곳이 없다 라고 말했다. 맨 처음 이 훈련을 시작할 때는 머릿속에 그린 이미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갈수록 더 명확하고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강렬한 이미지를 그릴 것이다. 이미지를 그리는 훈련을 시작할 때는 우선 긴장한 곳이 없는지 몸을 찬찬히 살피면 좋다. 의식을 맨 처음에 머리에 두고 긴장을 풀고 상체, 허리, 다리 순으로 훑으며 내려간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머리와 몸을 향해 미소를 지으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몸과 마음이 가라앉으면 편하게 심호흡에 집중하라.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에 의식을 둔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몸 안으로 들어오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라. 이 과정을 마쳤으면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를 잘 해냈던 성공의 기억을 찾는다.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기억은 신발끈을 처음으로 묶거나 자기 이름 쓰는 법을 학교에서 처음 배웠을 때처럼 사소한 경험이면 족하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성공의 경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도 아무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에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경험을 촉발시킨다는 점이다. 긍정적인 기억을 재생하고 다시 생생하게 경험했다면 이번에는 미래로 가서 과거에 느꼈던 것과 똑같은 느낌을 어떤 식으로 느끼고 싶은지 그려본다. 마음에 눈에 보이는 것에 감정을 더한다. 다른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라도 속상해하거나 자책하지 않는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집중을 못하고 마음이 방황하더라도 염려할 필요 없다. 그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된다. 30분이라는 시간이 부담스럽다면 처음에는 하루에 5에서 10분 정도 시작해도 좋다. 그 정도만으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체험할 수 있다. 10에서 15분 시각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매일 연습하는 것이다. 일단 이 연습을 시각화해서 이 결과를 보고 느끼게 되면 연습 시간을 어렵지 않게 늘릴 수 있다. 자신을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마라. 사이버네틱스는 억제된 인격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말하자면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는 방법을 제시하며 스스로 만든 감옥으로부터 우리의 정신을 구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자기 통제의 메커니즘 안에서 작용하는 부정적 피드백은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부정적인 피드백은 우리에게 항상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는 틀렸어. 코스를 벗어났단 말이야. 다시 정상 궤도에 진입하려면 뭔가 올바른 조치를 내려야 해.
그러나 부정적인 피드백의 진짜 목적은 모든 것을 중단시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정보를 이용해 반응을 수정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만일 부정적인 피드백에 적절하게 반응한다면 마음의 미사일이나 어뢰는 이에 반응해서 목표를 향한 코스를 수정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피드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자기 통제의 메커니즘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수정을 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갈피를 잡지 못하거나 전진을 멈추게 한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거나 목표에 도달하려면 부정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부정적인 피드백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 그 밖의 다른 일들을 모두 멈춰야 해. 그러나 부정적인 피드백의 목적은 모든 행동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수정하거나 앞선 행동의 진로를 변경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피드백에 지나치게 입력되거나 우리의 메커니즘이 부정적인 피드백에 너무 민감한 경우 그에 대한 반응을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창조적이어야 한다. 즉, 의식적으로 꾸미기보다는 잠재의식적이고 자동적이며 자발적이어야만 한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너무 많은 신경을 쓰거나 실제 또는 상상해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라. 너무 긴장하거나 신경 쓰면 지나친 부정적인 피드백과 억제를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 자신의 모든 행동, 말, 태도 등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조심할 때도 역시 억눌리며 자의식 과잉에 빠진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의 창조적인 자아를 숨막히게 하거나 구속하거나 억제하면 오히려 별로 안 좋은 인상을 남기기 쉽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최선의 방법은 의식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단순히 의식적인 연출된 효과를 노려 행동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어떤 이유로 비판하는지 결코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